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종종 개인적인 자질, 즉 도전에 직면한 후 회복하는 능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지역, 도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이것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컬처 앤 테크놀로지 전공 이창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고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커뮤니티 역시 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특히 기술의 발전과 진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특정 지역의 기술 혁신이 회복 탄력성을 형성하고 또 이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치 고무공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마치 고무공처럼 쓰러지지 않고 튀어오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고무공은 땅에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고 때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사실 핵심은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끝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직면한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배우고 적응하고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과 지역, 도시, 커뮤니티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빠르게 일어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 개념입니다. 지역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컴퓨터 게임, 특히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레벨을 올리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이는 삶의 도전에 대비해서 이제 성장하는 거랑 아주 유사하죠. 지역 경제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도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해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은 더 강해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역은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배우고 적응해야 되는데요. 경영 전략이라는 그 학문 분과에서는 이러한 컨셉을 Dynamic Capability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위기에 버티는 힘이고 또 회복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08년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유럽연합 15개 국가에 대한 회복 탄력성 지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위기 이전과 이후의 고용 성장률인데요. 빨간색일수록 높고 노란색일수록 낮습니다. 위기 이후에 많은 지역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빨간색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위기가 없을 때는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오고 이 위기를 잘 버틴 지역은 위기 후에 쉽게 회복하고 또 성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또 곧 지속 가능성을 뜻합니다. 자연재해나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환경을 회복하고 또 보호하죠.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변화에 적응해서 그 기업들은 ESG 경영을 채택하기도 하는데요. 조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ESG 경영을 채택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적인 지역은 타고나는 걸까요? 이 질문이 핵심 질문인데요, 오늘의. 물론 타고나기도 하지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두 논문은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논문은 공통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모두 제가 저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모두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탑 저널에 실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두 논문 모두 제목의 resilience, 즉 지역의 회복 탄력성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두 논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의 어떤 점이 중요하고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똑같은 위기가 닥쳐도 어떤 지역은 회복 탄력적으로 잘 버티고 더 나아가 위기가 지나고 난 뒤에 더욱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버티지 못하는 것일까요? 회복 탄력성의 비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를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리경제학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모든 지역은 고유한 기술 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유한 DNA 구조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술 구조를 다른 말로는 테크놀로지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것은 모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적 특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해서 말하자면 이건 마치 지역의 지식과 혁신력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 지역이 어떤 기술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테크놀로지 스페이스는 경제, 혁신, 지식 전달 등의 중요한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즉 이것은 지역의 기술적 탐구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역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술 개발의 일관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기술적 일관성, 즉 Technological Coherence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지역 또는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 그리고 자원이 서로 어떻게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기술적 일관성과 대비되는 개념은 기술적 다양성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차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기존에 없는 기술을 편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술 일관성과 다양성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죠. 2008년 금융위기 동안 회복 탄력성이 높았던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 연결되고 일관된 기술 지식을 갖춘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소개한 두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의 핵심입니다. 기술적 일관성을 갖춘 지역이 회복 탄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술 다각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의 기술 구조의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편입하는 다각화를 통해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영국 케임브리지 지역의 기술 구조의 발전 궤적입니다. 각 점은 새로운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점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서로 연관이 있고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확장되고 분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기술 구조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단식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1990년대 기술에서 2000년대 기술로 일관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2010년도에 고도화된 기술로 진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장 궤적을 경로 의존형 관련 다각화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회복 탄력성은 뼈대의 견고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대도시 지역의 기술 네트워크 구조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논문을 살펴보기로 하면 이 논문은 지역의 기술 네트워크 구조가 경제 회복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뼈대가 강하거나 약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기술 네트워크 구조도 그 지역의 뼈대로 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뼈대 구조는 지역마다 달라서 견고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겠죠. 견고한 뼈대, 즉 강력한 네트워크는 지역의 경제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고용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통뼈가 회복에 강하겠죠. 그렇다면 뼈대의 견고함은 어떻게 저희가 측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네트워크 과학의 네트워크 강건성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부셔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역의 기술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서 부셔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작위로 부시는 랜덤 리무벌 방식이 있고요. 네트워크에서 어떤 중요한 기점을 중심으로 부셔보는 타겟티드 리무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유럽 대도시들에 대해서 충격을 막 이렇게 가하면서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시점이 언제 있는지를 지표로 삼아서 각 도시의 뼈대 견고성 지수를 측정하였고요. 여기서 보신 노란색 선은 무작위 공격 방법에 따라 뼈대가 부서져 가는 과정, 그리고 초록색 선은 목표 공격을 통해서 뼈대가 부서져 가는 과정입니다. 무작위 공격에 대해서는 파리나 민헨, 런던 모든 도시가 비슷비슷하게 무너져 내린 반면에 목표 지점을
먼저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공격해가는 방식에서는 모든 도시들의 뼈대의 견고성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시의 기술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통뼈를 가진 지역이 있고 쉽게 부러지는 뼈를 가진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제 뭐 오메가 0은 랜덤 공격에 대한 뼈대 견고성, 오메가 1은 목표 공격에 대한 뼈대 견고성이 되겠고요. 랜덤 공격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겠고, 목표 공격은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뼈대가 견고하면, 뼈대 견고성이 높으면 위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에 회복 탄력성의 전제는 지역마다 고유한 기술 구조를 가진다. 그리고 지역의 회복 탄력성의 비밀은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이었고 두 번째는 뼈대의 견고함이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개인의 회복력이라는 은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습, 적응, 강력한 지원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처럼 지역은 번창하기 위해서는 기술 일관성과 네트워크 견고성에 의존합니다. 얼마나 그 지역이 일관되게 성장을 했고 그 뼈가 튼튼한가라는 것이죠. 개인의 회복 탄력성과 지역의 회복 탄력성의 연결은 단지 뭐 시적인 은유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개인은 또는 조직은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식에 또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고 그 토대 위에 지역 단위에서 협업 네트워크를 촘촘히 견고하게 짜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커뮤니티를 통해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다양함을 갖추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조금 멀어 보이지만 연관된 것들을 찾아서 세 번째, 단단하게 엮어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